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김정일 위원장 서거 10일주기를 맞아 북에서는 김 위원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쌀쌀한 겨울, 뜨거운 국물만큼이나 인민들이 많이 찾는다는 우리 전통 음식 밀쌈. 어떤 맛일까 만나보시죠.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건설 자재를 전시한 건재 전시회 2022가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 실과 솜을 생산하는 김정수 평양 제사공장에는 남부럽지 않은 기숙사가 마련되었다는데요. 그곳 노동자들이 사랑의 일터라고 부르게 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공훈과 위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선말 대사전을 통해 알아보시고요. 명주시를 뽑던 김정수 평양 제사공장을 경공업 부문의 중추공장으로 거듭나도록 한 김명환 지배인을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지난 12월 17일은 김정일 위원장 서거 10일주기였습니다. 그 기일을 전후로 전 사회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기리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여러 일터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 지도와 교실을 되짚으며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목소리도 높였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현대화되었던 평양 남새과학연구소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평생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령도 업적 단위들에서 5개년 계획 수행의 관건적인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던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에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새 품종의 남새를 더 많이 육종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연구소가 가연구 기지로서 또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고, 또 위대한 혁명생의 마지막 해인 2011년 3월 3일에는 멈소 연구소에 나오시오 인민들이 식생활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남새 품종들을 육종하는 것과 함께 과학연구 사업과 생산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킬 때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의 윤을 받들어서 우리가 일을 해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실남새의 품종수를 누리는 사업과 함께 온실남새 재배를 보다 현대화하게 한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다수학 품종, 그리고 용량 가치가 높고 맛이 좋으면서도 모양과 색깔, 조장 방법이 각이한 새로운 기능성 남새들을 육종하는 데 힘을 놓고선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포기당 질량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다수학 배추 품종과 식용 및 약용 가치가 높은 기능성 남새 품종들을 비롯해서 13개 품종을 국가 품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량의 관수 자동 조정 장치를 비롯해서 10여 건의 새로운 재배 기술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다거치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일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평양 곡산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제품 질 제고에 힘을 놓으면서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공장에서는 당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성화 효소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린 것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사업에 힘을 넣어 6종의 12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나라의 생물공학을 하루빨리 세적 수준에 올려주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우리 분원이 과학자들에게 거듭되는 사랑과 운정을 베풀으시고 이렇게 훌륭한 원실도 지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의 유언을 받들어서 우리 과학자들은 수많은 모비루스 키나준 사나무모를 생산해서 각지에 보내주었고 또 염기견들성벼와 취견들성벼를 비롯한 우량한 농작물 품종도 육종해서 농업 부문에 도입하였습니다. 지금 분원에서는 이 농업과 이 축산, 과수, 이 보건 부문을 비롯해서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 절실한 문제들을 푸는데 중점을 두고 대상 과제들을 선정하기 위한 이 사업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북녘 인민들은 부쩍 밀쌈 매대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밀 전병에 갖가지 고기와 야채를 넣어 돌돌 싸먹는 우리 전통 음식인데요. 언뜻 보면 튀르키예의 케밥 같기도 하고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은 평양 곳곳의 밀쌈 매대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인민사랑 업적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여름엔 시원한 약수와 함께, 겨울엔 따뜻한 홍차와 함께 즐기는 밀쌈 맛이 아주 별미라고 하는군요. 그 봉사 현장과 가공 공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평양의 곳곳에서는 밀쌈 봉사로 흥성이는 야외 봉사 매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매대들에서 따끈한 밀쌈을 봉사받으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겨울에도 우리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 누구나 즐겨 찾곤 하는 이 자그마한 밀쌈 매대에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로고를 바쳐가신 어버이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일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2011년 9월) 금성식료 공장에 밀쌈 직장이 새로 꾸려졌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을 찾으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직장의 첫 생산 공정인 분육 공정으로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하나하나 다 봐주셨습니다. 육이 꽃이 그 앞에 들리시어서는 노동자들의 수고도 몸소 헤아려 주시고 또 밀쌈 싸는 노동자들의 작업 모습도 오래도록 봐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밀쌈 직장은 우리 민들에게 맛 좋은 식료품을 하나라도 더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 사랑과 직접적인 발기에 위해서 2011년에 우리 공장에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루 밀쌈 생산량도 물어봐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밀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봉사했다고 하시면서 밀쌈 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밀쌈은 따끈따끈하게 덮여야 제맛이 난다고 하시며 매대들에서 더운 밀쌈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줘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밀쌈 봉사 매대들에서 밀쌈을 따끈하게 덮여서 봉사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밀쌈을 떨구지 말고 이 봉사할 때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밥과 국을 먹어야만 식사를 한 것처럼 여기던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나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밀쌈 봉사 매대들에서 여름에는 약수를 봉사해주고 겨울에는 더운 차를 밀쌈과 함께 봉사하면 인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세심히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맛 좋은 밀쌈을 생산해서 이 옥류관, 총류관, 이 칠성각의 야외 봉사 매대들을 비롯한 이 시안의 그 수십 개의 매대들에 공급하여 봉사하고 있는데 인민들이 정말 이거 좋아합니다. 비록 자그마한 식료품일지라도 그것이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하나도 서울이 대하지 않으신 어버이 장군님. 정녕 그날의 우리 장군님 모습은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먼저 주고 싶어하고 자식들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기쁨을 찾는 다심한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한겨울에 뜨끈한 밀쌈을 판매하고 있는 매대들. 그것은 비록 크지 않아도 한평생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이 땅 위에 인민을 위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무수히 수놓아오신 어버이 장군님의 인민 사랑이 그득히 차넘치는 작고도 큰 매대인 것입니다. 북의 온 농촌은 살림집 짓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 북은 지금에서도 새 살림집 입주 모임 소식 자주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모든 게 부족하다는 북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집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입주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키워드가 바로 우리의 건재라고 합니다. 각 도마다 건설자재 생산 공장을 세우고 그 지방의 자원으로 건자재를 개발, 생산하는 것이지요. 지난 12월 1일 개막했던 각도 건재 전시회 2022가 얼마 전 막을 내렸는데요. 보름간의 전시회가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 이어졌다고 하는군요. 전시회를 계기로 건제품 생산에 더 발전을 꾀할 것 같은데요. 전시회 소감 참가자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일 평성시에서 개막된 각도 건재 전시회 2022가 15일까지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해당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전시회가 개막돼서 지난 보름 동안에 수만 명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전시회장을 찾았고 우리 건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시 일꾼들이 다시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국산화, 재산화의 원칙에서 각종 건재들과 건제품들 그리고 공구들을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기술 혁신을 더해서 모든 건제품들, 공구들이 질을 한층 더 높일 결심입니다. 전시회 기간에 다른 도들에서 출품한 경소마그네시아 건제품들과 우리가 출품한 건제품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평시에 애를 먹던 표면 처리 기술과 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도 찾게 됐고 다른 단위들이 우수한 경험도 많이 배웠습니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생산 단위들 사이, 생산 단위와 참관자들 사이에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앞선 생산 기술들을 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여러 단위들에서 출품한 색세멘트들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색세멘트의 생산성과 질 제고에 몰을 받고 연구 사업을 더 심화시켜서 더 좋은 색세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다른 단위들과 기술 교류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제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가지수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방건설, 농촌건설을 우리의 건재로 이런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당의 시군 중시 사상과 새시대 농촌건설 강령을 받들고 각 도에서 건재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농촌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의, 식,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 첫머리의 의, 바로 입는 문제죠.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일 겁니다. 북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역시나 입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경공업 발전을 더욱 내세우며 그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평양의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은 인민 소비품 생산 기지이자 경공업 부분의 중추 공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김정숙,
김일성 주석의 부인 이름이 붙은 것만 봐도 그 상징성이 와닿는데요. 제사공장이라고 하면 실 만드는 공장인 거죠? 네, 누에고치를 이용하여 명주실과 명주소음을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북에서는 굴지의 비단실 생산기지라고 불립니다. 최근에는 위생용품과 이불까지 생산 공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고요. 1947년 4월 18일 평양시 평촌구역 해운 2동에 설립된 이 공장은 약 3만 6천 평 부지에 3천 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합니다. 이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를 근지의 일터, 사랑의 일터라고 부른다는데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 작업반장 김정향 씨의 이야기로 오늘 북녘 돋보기 이어가겠습니다. 처녀는 19살이 나서 자란 정든집 문을 나섰습니다. 농촌 마을의 자그마한 단층 살림집. 처녀에게는 태어나 종을 묻고 꿈을 키워온 소중한 고향집이었습니다. 조국보위 처소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고 싶었던 처녀였지만 키가 작아 아쉽게도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장군님을 몸 가까이에서 한 번이라도 뵙고 싶은 그 소원만은 꼭 이루고 싶어 처녀는 어머니의 만류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떠나 내가 들어선 곳은 바로 온 나라가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은 나의 집과 같았습니다. 오만 곳 같으면서도 다시만 아버지 덕이셨고 이제는 몰래 떨어졌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늘 내 곁을 감돌았습니다. 처음 처사기 앞에 섰을 때 정말 처사기가 내 키보다 더 크고 이렇게 우람차니까 정말 무서웠댔습니다. 그 우람찬 그 기대가 꼭 나한테 이렇게 넘어질 것만 같은 것이 막 기대 앞에서 설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댔습니다. 그 황소 같은 처사기를 붙잡고 처녀는 지치고 힘들어 많이 더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커가는 것은 또 나온 집 생각이었습니다. 고향집을 떠날 때 안고 왔던 그 소원은 언제 가도 이루지 못할 꿈으로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그 꿈이 너무도 뜻밖의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오셨습니다. 글쎄, 내가 일하는 소사기 앞에도 오셨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실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양성공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작업 모습을 장군님께서 보아주실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장군님을 몸 가까이 배웁고 싶은 한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어쩌면 이런 죄스러움으로 이어지다니. 아버지 장군님이 색낡은 야전복을 보며 비단실 뽑는 처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가 뽑는 비단실 쌓으면 저 하늘에 닿으련만 처녀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가슴속에 자기 자신의 소원만을 안고 살던, 그래서 힘들면 주저앉고 지치면 포기하던 어젯날의 연약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민들에게 더 좋은 비단옷을 해입히는 것이 자신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시던 오보이 장군님의 평생의 묘문을 전 이 자동저사기와 함께 꼭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곁엔 언제나 친부모, 친언니의 정으로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날마다 듣는 꾸지람도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 사는 집. 당원이 되어 당원증을 받아 안고 보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어버이 장군님께 양성공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그 기대 앞에서 소녀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를 만나 뵙는 꿈 같은 행복을 맞이했습니다. 경례는 청비서 동지께서 제가 일하는 작업 현장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정말 제 친아버지를 만나 배운 듯 어려움도 있고 경례는 청비서 동지께 진짜 작업 중에 이 물 묻은 손도 닦지 않고 막 메어달랐댔습니다. 그때 우리 경례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제가 이렇게 해마다 4년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고 70일 전투 기간에는 2년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고 조선노동당원의 용의를 지녔다는 보호를 받으시고 오늘 만족해 하시면서 저의 이 물 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아버지 앞에 선 심정으로 200일 전투 기간에는 6년분 인민경제 계획을 꼭 완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우리 공장 혁명 사적갱실에도 들리셨습니다. 사적갱실에 들리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노동자 합숙생들이 300여 명이나 된다는 것을 이제 헤아리시고 이 공장 종업원들이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을 건설해 주었을 때 꽤나 부러워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합숙생들이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합숙에 몇 번이나 가보았다고 스스럼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을 다녀가신 다음 날 새벽 3시 공장 일꾼은 뜻밖에도 당중앙위원이 한 일꾼이 걸어온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늘 자신께서 제사공장에 나갔댔는데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이 너무 부러워 거기에 몇 번이나 가보았댔다는 일꾼들의 말이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지금 제사공장 합숙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합숙생 수는 모두 몇 명인가? 한 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합숙생 수는 몇 명인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은 우리 인민생활 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장인 것만큼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제사공들을 위해서 노동자 합숙 건설은 자신께서 직접 맡아 건설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 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희한한 노동자 호텔, 노동자 궁전이 만 사람을 울리며 단 7달 만에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해방 전에는 우리 공장을 평양 제2감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공장을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비단실 궁전으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본보기 공장으로 그 이름도 친필로 써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비서 동지께서 평범한 노동자 우리들에게 궁궐 같은 노동자 궁전을 안겨주셨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사랑의 집이 생겼습니다. 나의 집. 단순히 따스함과 평온함을 안겨주는 보금자리로만 여기기에는 너무도 위대하고 따사로운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7일 경애하는 청서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우리 노동자 합숙을 돌아보시면서 건물의 외벽에 이렇게 노동자 합숙이라는 글발을 큼직하게 붙여놓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의 집이라는 것이 잘 알린다고 하시며 몸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은 노동계급의 세상인 우리나라에서만 일터설 수 있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곳을 돌아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하고 추억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서동지께서는 합숙생들이 입사하는 날 잔치도 크게 차려주자고 사랑 담아 정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바다하는 사랑과 행복이 너무도 따사롭고 고마워. 그는 인생의 모든 꿈과 열정을 비단실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행복에 웃고 사랑이 울며 또 나온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마저도 잊고 살던 정든 궁전. 그래서 퇴근길이면 어김없이 발길을 돌려 그는 합숙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저녁 때 우린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여기보다 이렇게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허식가분들과 이야기하곤 했댔습니다. 제가 정작 시집을 가서 보니까 일호동자 궁전, 일호동자 합숙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새 보금자리를 변 첫날에 벌써 10년을 산 듯 단번에 정들어 버렸던 사랑의 집이 그리워 때 없이 찾곤 하던 그를 또다시 애국자들의 보금자리 경류동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직접 영접하고 싶다는 일념하에 평양까지 찾아온 김정향 씨. 결국 김정일 위원장도 김정은 총비서도 만나고요. 아무나 못한다는 조선노동당 입당에 북에서 가장 높은 상이라는 김일성 청년 영예상 수상에 심지어 경루동까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성공한 덕후라는 표현은 이런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북에서도 이제 김정향 씨를 가리켜서 행운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 공장에는 김정향 씨 말고도 아주 실력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왜 5년마다 이제 경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장에도 그 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떨어지거든요. 목표가 수립되는데 공장이 그 목표에 맞춰서 또 직장별로, 작업반별로, 또 개인별로 이렇게 계획이 쭉 수립되거든요. 네, 아까 김정향 씨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해냈다. 앞으로도 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해만 해도 김정향 씨 말고도 이렇게 계획 완수자가 이 공장에는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외국 기자가 물어본 바가 있대요.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한테 아니 이렇게 인력 계획을 세웠는데 완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까 우리 공장 생긴 이래로 한 번도 계획을 완수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늘 초과 달성하냐 그랬더니 예, 늘 한 130% 정도로 초과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야, 뭐 우리 사전에는 미달이란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겠죠. 그럴 수 있는 비결에는 뭐 개개인의 실력도 있겠지만요. 좀 생활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게 한몫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노동자 합숙이 굉장히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솔직히 집 걱정만 없어도 일에 집중력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출근길 지옥철 때문에 오전이면 이미 이 체력이 다 소진돼 버리거든요. 예, 사실 뭐 우리도 보면은 근로자들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김정숙 제사공장에 있는 이 합숙소는 2016년도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지도 할 때 그 평양 방직공장의 합숙소가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좋다 그럼 한번 새로 짓자 해도 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노동자 생활 향상과 관련해서는 오랜 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설립일이 1947년도 4월 18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얽혀 있는 내용인데 그 이전부터 이미 공장이 있었거든요. 네, 해방 전에는 여기를 평양 제2감옥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걸 보면 일제 강점기 때에도 공장이 운영됐나 보더라고요. 네, 그 공장을 1947년 4월 18일 날 김일성 주석이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했던 말이 그래 실적을 얼마큼 쌓았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근로 조건, 생활 조건이 어떠냐를 먼저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을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거기를 또 감옥이라 불렀겠나 싶고요. 또 그때만 해도 기계화보다는 거의 다 손으로 노동을 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근로 조건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좁은 공간에서 뜨거운 물에 이제 손을 담그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조사공 처녀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이나 또는 이제 위생 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합숙 시설도 제대로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고 나서 아주 모습이 그 이후부터 전변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날을 새로 설립된 날로 삼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좀 조건이 향상되고 나서 실적도 훌쩍 높아졌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지었다고 하는 것이 4월이었는데 이제 그해 9월을 보면 한 5개월쯤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미 9월 달에 목표를 달성했다를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훌쩍 초과 달성했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북에서 후방 사업을 강조하는 게 다 그런 데서 이유를 찾는가 보네요. 그렇죠. 이 공장과 관련된 일화는 또 있습니다. 결국 이제 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 주석이 다시 또 한번 찾아왔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후니까 영 상태가 안 좋았겠죠. 이 공장 새로 지어줘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같이 왔던 일꾼들이 이제 당시 이제 강제나 좀 시멘트가 워낙 이제 부족하던 시기니까 영 이제 이 곤란한 표정을 좀 지었었나 봐요. 하긴 온 나라가 촉토화된 상황이니까 복구해야 할 건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갈라야 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한테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자. 그리고 계산은 뒤에 하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살림집도 새로 짓고 공장도 새로 하고 타가서도 새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일화가 지금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아낌없이 주고 계산은 나중에 하자. 그 얘기 들으니까 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예전에 부자를 도와주는 거는 투자라고 하고 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비용이라고 하냐 이렇게 일침했던 그 일화가 또 생각이 나네요. 오늘 본 영상처럼 고향의 집은 멀리 있어도 내 일터가 곧 나의 집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좋은 집을 선물 받는다면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투자야말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비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북의 그 후방 사업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먼저 고심하라는 건 북의 오래된 전통 같습니다. 일단 후방을 든든히 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해 앞을 보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겠지요. 과학자들에게 좋은 아파트부터 지어주고 과학기술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동자가 행복하면 온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마음으로 우선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남이든 북이든 가장 앞세워야 할 정책 아닐까요? 이상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조선말 대사전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녘의 하루 보다 보면요. 공훈을 세운 사람, 그리고 위훈을 세운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공훈과 위훈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공훈 배우는 본 적이 있는데 위훈 배우는 본 적이 없는 것도 같고요.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알아볼까요?
어기야, 우리 아버지 어깨에 별이 하나 더 생겼다. 치, 너무 자랑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도 이번에 공장에서 새 기술을 도입한 위훈으로 표창을 받았거든. 그래? 너희 아버진 정말 훌륭하구나. 어기야, 그런데 위훈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지 않아. 그럴 땐 공훈을 세웠다고 말해야 돼. 공훈이나 위훈이나 뭐가 다르니?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인민군대 아저씨들은 특출한 공훈을 세웠다, 위훈을 세웠다. 같고 같지 않니 뭐? 아니야. 공훈과 위훈은 뜻은 비슷해도 서로 차이점이 있단다. 공훈과 위훈은 다 공로를 세웠다는 점에서는 뜻이 같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차이점은 공훈은 사업이나 전투 등에서 드러나게 세운 공로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위훈은 아주 뛰어나게 세운 큰 공훈이라는 뜻으로 쓰인단다. 그래서 맡은 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공훈 배우, 공훈 기술자, 공훈 의사, 공훈 교원 칭호를 준단다.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 위훈이 담고 있는 뜻의 폭이 더 크구나. 그래. 야, 난 앞으로 우리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어.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모두가 바라실 텐데요. 우리 어린이를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어린이 성장과 영양 관리에 대한 건강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어린이 성장 기록장에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들이 풍부히 들어있고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누구나 자식의 튼튼한 성장을 기대하며 여기에 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우리 부모들의 다심한 사랑과 노력에 과학적인 영양 관리가 배합된다면 건강하고 청명한 자식들의 성장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문제점들이 제시됐는데 우리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문제점들의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양 관리는 태아 시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태아 시기는 사람이 기초를 이루는 모든 장기들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굳건한 것처럼 그 사람은 태아 시기 영양이 좋아야 건강하고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나쁘면 면역이 떨어져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키 크기와 뇌 발육을 비롯한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도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럼 태아 시기부터 2살까지의 기간, 즉 인생의 첫 천일까지의 영양 관리가 왜 제일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키, 체중, 지적 능력 모든 게 완성되고 오르르 될 수 있는 기초가 완전히 끝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인가? 뇌수 발달과 키 발달입니다. 배 안에 있을 때 10달 동안에 10달 동안에 50cm 큰 키가 나서
10달보다 더 긴 1년 동안에는 25cm밖에 안 큽니다. 또 그 다음에 천일의 마지막 해인 2살까지는 10cm밖에 안 큽니다. 키 크는 속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빠르고 나이가 들면서는 폭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속도를 맞춰서 용량을 강화해야 키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 내 손녀, 내 손자가 2살에 몇 cm 있는가에 따라서 곱하기 2 하면 완전히 완성된 최종 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뇌발육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살경의 어린이 뇌수 발육 상태는 거의 옳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초년 시기의 용량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어린이의 성장과 지적 능력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간혹 이 시기 용량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고 후에라도 그것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년 시기의 용량 관리를 놓친다면 그것은 이미 때늦은 것으로 됩니다. 타가소에는 보통 7달 된 어린이들부터 오는데 아기들의 용량 상태를 보면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낱날이 비슷하지만 몸무게나 키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실내도 있는데 이것은 이게 바로 어머니 젖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젖을 먹은 어린이들은 벌써 자기 달수에 따른 키를 다 초과합니다. 출생하자마자 30분 이내에 어머니 첫 젖을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거는 정말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정말 천년 면역물질로서 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가장 중요한 농축된 용량액입니다. 다음에 6달까지는 순 어머니 젖으로 용량해야 되는데 어머니 젖으로는 아이한테 모자라는 수분, 용량가 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젖만 있으면 구웠던 항생제나 약도 대비할 수 없는 천년 항생제, 천년 용량제, 천년 물질입니다. 이처럼 어머니 젖은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귀중한 생명수이며 가장理想적인 용량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달 후의 어린이들은 어머니 젖만으로 필요한 용량 성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 용량식품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달 이후부터는 보충 용량을 통해서 단백질, 철, 비타민을 비롯한 용량 물질을 공급받아야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의 보충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구역 동흥동 다가서의 경험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타가소 시기는 어린이들의 성장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타가소에서는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해 주는데 기본을 두고 용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시기 6달 지난 어린이들에게는 어머니 젖과 함께 보충 음식을 꼭 먹여야 합니다. 보충 음식으로는 고기, 알류, 그다음에 물고기와 같이 영양 성분이 풍부한 이런 영양식품들로 보충 음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충 음식을 어머니 젖을 먹기 전에 보충 음식을 먼저 먹이고 어머니 젖을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씹기 시작해서부터는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꼭
국을 함께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키 크기와 눈에 바르게 아주 좋은 단백질과 칼슘, 철, 여도와 같은 필수 영양 성분이 풍부한 이런 영양식품들로 보충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적인 영양 관리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기 용량이 필요한 음식감들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식품들이 속합니다. 단백질과 강물질이 풍부한 이런 영양식품으로 어린이들에게 보충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어린이들이 성장 발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백 보충으로는 젖단백, 알단백, 콩단백, 육단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젖단백에는 우유와 같은 젖제품이 속합니다. 젖제품에는 타가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성장 발육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이 아주 풍부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타가서 어린이들이 경우를 놓고 봐도 젖제품을 먹이기 전보다 먹인 후에 그 성장 발육 정도를 평가해 보니까 그 도달률이 95% 기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며 균형적인 영양 관리는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돋보기 시간에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에 참 많은 영웅들이 있다 얘기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인물도 바로 그 공장의 일꾼입니다. 명주시를 뽑던 공장이 경공업 부문의 중추 공장으로 거듭나게 된 데에는 당 정책을 필사적으로 집행한 지배인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시대의 전형 김명환 지배인을 소개합니다. 김명환 지배인 동지에게는 하나의 작은 수첩이 생겨났다. 수첩에는 공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을 위한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난관과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공장이 시대의 전율에 앞장서 내달리자면 죽으나 사나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하였다. 집행이라는 글자가 수첩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공장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당정책을 대하는 김명환 지배인 동지의 자세와 입장이었다. 조건이 어렵고 애로가 있다고 하여 그는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그의 수첩도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나 집행이라는 글자만은 계속 새겨졌다.
지배인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옮겨 심은 나무는 무려 10여만 그루나 된다고 한다. 집행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놓기 위해 김명환 지배인 동지는 22여 년 동안 하루하루를 불같이 살았다. 그리고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합숙생들이 학예를 마치고 즐거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 합숙을 훌륭히 건설해 주시고 종업원들이 변함없이 시대의 전열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신심과 거물을 안겨주시고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은 북굴지의 명주실, 그러니까 비단실 공장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공장이죠. 최근에는 위생용품 생산 공정과 이불 생산 공정까지 갖춘 종합적인 인민 소비품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고치 선별, 고치 삶기, 조사 등 원료 준비부터 기계 설비에 이르기까지 국산화 기계화를 실현한 현대적인 공장으로 자부심 넘치는 공장인데요. 공장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해방 전 평양제사공장은 제2평양 감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가시철조망으로 둘러막힌 그 생지옥에서 인간이고 여성이기 전에 황금의 노예, 말하는 노동 도구였던 조사공들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었다는 것이지요. 낳아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물밑에 봉선화처럼 시들어버린 처녀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건데요. 북은 이곳을 긍지 높은 일터, 사랑의 공장으로 바꿔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다시피 이 공장은 잘 만들어진 노동자 합숙소를 갖추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북은 공장을 짓기 전에 노동자의 숙소, 살림집 건설을 먼저 한다고 하지요. 안정적인 삶의 구조를 갖춰야 생산력이 배가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먼저 고민하는 건 북의 전통 같군요. 최근 북은 과학기술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결정적 무기라고 보는데요. 과학자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기 전에 좋은 아파트와 연구실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후방을 든든히 한 후 200% 달성을 위해 뛰게 하는 것 같군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워낙 평화롭고 단결심이 강한 마을 사람들을 보며 그 마을을 찾은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마을을 잘 이끌고 가는 비결이 뭐냐고 말이죠. 이때 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잘 먹여야 해.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